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슈 분석 시간을 좀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한 8개월째 지금 계속 이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슈 분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나 우리나라 ICO 방향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 방향이 어떻게 갈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슈 분석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금감원장이 암호화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전제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또 금융자산이라기보다는 유엔에서도 암호화폐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아니라 암호자산으로 분류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암호자산.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대답한 내용이 암호자산은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그 기준이 없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ICO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ICO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데 사실 ICO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만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이런 불법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그러니까 검찰에다 전부 넘겨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제 그 금융 관련 현재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조정실장은 9월, 10월에 모든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해갖고 11월에 현재 정책을 정리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금융감독위원장은 ICO는 반대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ICO 하는 거는 반대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빨리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금융자산이 아니라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정부의 금융 관련된 세 분의 수장의 의견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이 속내를 뜯어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속내는 정말 뭘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의 개인의 의견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의견은 다른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정부가 12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만에 내놓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분석을 좀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이고 은행도 기술 혁신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냐고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다스머스대 총장도 하셨고요.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제 세계은행 총재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발리에서 이번에 회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리에서 IMF 세계은행 연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김용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분산 원장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크다. 기술 잠재력이 정말 거대한데 은행들도 이런 신기술에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잠재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금융도 너무 보수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신기술에 좀 뭔가를 같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연설을 하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계은행 역시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세계은행은 번영을 추구하고 빈곤과 싸움을 하고 있다. 다만 기술 혁신을 하게 되면 부패도 감소하고 부정도 좀 축소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든지 투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세계은행이 8월에 지난번 저희가 뉴스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은행이 8월에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다. 이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서류 작업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져야 될지가 명확하게 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미래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 기술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난 2월에 어떤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김용 총재께서 우리 한국분이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폰지 사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무한대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산업부에서 유통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발굴이라는 제목입니다.
산업부는 이제 유통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 나라장터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 입찰 공고 붙이는 나라장터에서 정부 입찰 유통과 물류 블록체인 사례 연구 용역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성공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유통 물류 사업의 시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이제 현재 산업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발전한 뿐만 아니라 법제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사, 해외 또 블록체인 기업, 그다음에 연구소, 학계 모두가 해서 블록체인이나 유통 뭐 이런 전문가 또는 IC 업체 등 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타당성 그 조사를 하고요.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현재 검토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유통 분야나 현재 물류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니까 정부도 이제 1년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